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공은 선관위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청와대 질의서 자료 검토에 착수했고 검찰은 출장비 지원 관련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하나라도 위법하면 사임토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과 의혹 제기만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을 사퇴시키진 않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 발표에 따라 김기식 원장 사임 여부의 키는 선관위와 검찰이 쥐게 됐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국회의원의 임기 말 후원금 기부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질의서를 정치자금법을 담당하는 조사국 조사이과에 내려보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문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 위법 또는 불법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김기식 원장이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하는 데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기식 의원 고발 사건을 어제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기식 원장 주도로 설립된 더미래연구소와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와 부산본사, 서울중구우리은행 본점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 등과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사건 배당 하루 만에 전격 압수수색. 검찰은 이들 기관에서 관련 회계 자료와 증빙 서류,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김기식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금 유출입과 회계 처리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 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그만큼 아깝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진퇴키를 진 선관위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기소권을 쥔 검찰이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회부한 배경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구속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이 각각의 입장을 수사심의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서 검사 측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서 검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기소 의견을 nem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처럼 우리도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한 결정을
검찰은 앞서 문무일 총장이 안전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를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성추행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고 시효는 살아있지만 인사보복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로서는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맞닥뜨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정식 출범했습니다.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논란의 우려가 있는 사건을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해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문무일 총장의 제언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약 2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되며 이 중 1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집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안 전 검사장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에서 비롯된 삼성의 무노조 경영기조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삼성의 노조 와해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성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면서 계획적으로 그 노조 활동을 저해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그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조합원 어머니에게 아들이 우려스럽다, 네. 잘못될 수 있다 라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어디를 압수수색한 겁니까? 예,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본사의 노조와의 지시와 그 지사의 실행 행위를 맞춰봄으로써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조 와해 의혹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까? 예, 검찰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삼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삼성 노조 와해 관련한 외부 하드디스크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팀이 이 하드디스크를 노동사건 전담인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넘겼고 공공형사부가 넘겨받아 별건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예, 검찰에 따르면 삼성의 노조 와해 문건은 6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조 현황 분석부터 단계별 대응 전략까지 세세하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조직 안정화에 관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노조 탈퇴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공약이 주요 내용이었다고도 합니다. 예, 삼성의 노조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의 노조 파괴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의혹 때문에 2015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계기로 수사까지도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문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안팎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검찰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노조와해 이게 법적으로 혐의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 조직, 기타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업무 행위와 관련해서 해고를 하거나 예.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개입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조 와해가 삼성만의 일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혹시 수사 선례나 판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유성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회사의 우호적인 노조를 신설하고 지원하는 반면에 직장 폐쇄 그리고 해고 등으로 노조를 탄압했던 혐의로 대표가 1년 2월에 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노조 탄압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노동자가 자살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삼성 노조와의 수사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삼성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짓밟는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조 와해를 주도한 책임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검찰도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2015년에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다른 비호, 어떤 비리가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노조 결성을 포함한 노동 3권의 헌법상 권리인데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변호인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군 형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참군인의 표상처럼 여겨졌던 김관진 전 장관이 군인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군 형법상 정치 관여 금지입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남기도록 군 사이버사 부다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정치 댓글은 9,000건가량 됩니다. 김관진 장관 변호인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그러면서 문제가 된 정치 댓글이 군형법에 준할 정도의 댓글인지 김 전 장관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물론 적용 법리까지 모두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물론 법률적으로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하는지도 다투겠다는 것이 김 전 장관 변호인의 말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비서관 역시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지휘하지만 현역 군인은 아니어서 군형법 적용은 안 받는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군서열 1위 합참의장 출신 김관진 전 장관은 장관 시절 집무실에 적을 알아야 한다며 인민군 수뇌부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군을 지휘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런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말뚝 테러를 일삼는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쓴 말뚝을 박는 식인데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5년 넘도록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 일본인에 대해 재판부가 오늘 검찰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소녀상 옆에 한글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일본말로 죽도는 일본국 영토라고 적힌 막대기가 묶여 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극우 일본인이 지난 2012년 6월 이른바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를 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입니다. 스즈키 씨는 이외에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내는가 하면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도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말뚝을 박는 등 이런저런 말뚝 테러를 자행해왔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에도 스즈키 씨는 출석은커녕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 검찰을 조롱했습니다. 2013년 2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스즈키 씨는 일본에 머물며 5년이 넘도록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열린 스즈키 씨에 대한 오늘 1심 재판도 당사자인 스즈키 씨가 나오지 않아 공전했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기소되고 일본에서 공소장 두 번이라든가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하지만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고 주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2년 4월 월드컵을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었고 같은 해 6월 발효됐습니다. 검찰은 검토해서 서류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일본 도쿄도 가스시카구 구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 구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주문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7일로 잡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기간이 오늘 자정으로 끝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검찰이 지난 11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 의사와는 관계없이 서울 고법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대책위원회가 오늘 전직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을 비롯한 검찰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성희롱 성범죄 관련 감찰 기록 전체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해줄 것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요청했습니다.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특수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서울강서경찰서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조 전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무는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스마트 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근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스마트 법원이 완성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소송 절차 등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 법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4월 13일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